안녕하세요. 오늘 역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설탕과 관련된 세계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기원전 8000년 무렵 뉴기니에서 재배되기 시작해서 필리핀과 인도로 전파됐습니다. 인도에선 기원전 4세기에 이미 사탕수수로 결정 형태의 설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유럽에서는 알렉산더의 군대가 인도를 침략했는데 사탕수수를 처음 목격한 유럽인들은 이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생긴 것은 영락없는 갈대인데 열매가 달린 것도 아니고 벌에 도움 없이도 꿀을 만들 수 있다니 놀랍구나. 유럽에 설탕이 알려지고 소비되기 시작된 것은 8세기가 지나서였습니다. 아랍인들이 711년 스페인을 침략하고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을 점령하면서 설탕 제조술이 퍼졌습니다. 아랍은 지중해로 진출하면서 설탕 산업을 지중해에 도입합니다. 이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신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설탕 산업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중심지를 옮기게 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설탕이 국가에 큰 부를 가져다 줄 거라 판단하고 유럽 시장을 겨냥해 그들이 장악한 대서양 제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1299년 프랑스 백작 부인이 남긴 가계부를 보면 설탕 가격은 같은 무게의 은과 값이 같았고 16세기 초엔 손톱만한 크기의 설탕이면 훌륭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유럽에서 설탕은 사치품으로 취급됐습니다. 유럽인들은 16세기 말부터 대서양 삼각무역이라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흔히 생산의 3요소를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륙마다 하나씩 맡았습니다. 노동은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토지는 신대륙의 농장이, 자본은 유럽의 사업가들이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인은 직물, 총, 화약, 술, 담배 등을 갖고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와 바꿉니다. 그리고 노예를 신대륙의 농장에 데리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담배, 커피, 면화, 사탕수수 등을 생산해 유럽에 가져다 팔았습니다. 이것을 무한 반복한 것이죠. 이걸 16세기에서 18세기의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삼각무역이야말로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시작할 수 있게 한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설탕의 단맛에 길들여진 유럽인들은 설탕을 많이 소비했고 이후 초콜릿, 커피, 차와 같은 기호식품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설탕의 수요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래서 설탕은 당시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설탕을 생산하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사탕수수 배기, 사탕수수 분쇄, 수액 짜기, 수액 달여서 조리기, 졸여 만든 농축액 정화하기, 결정화시키기, 건조시키기 등 모든 일에 사람 손이 필요했습니다. 즉, 설탕 산업의 핵심은 노동력 확보였고 유럽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냥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신대륙에서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정제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흑인의 비에는 설탕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삼각무역의 선두주자는 15세기 포르투갈이지만 가장 덕을 본 나라는 18세기 이후 대서양의 주인이 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여기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공업을 발전시켰고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물론 산업혁명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영국과 유럽의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대륙과 아프리카의 희생을 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탕과 권력의 저자로 잘 알려진 시드니 민츠 역시 신대륙 설탕 산업의 부가 산업혁명의 기본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유럽인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직접 사탕수수를 재배하지 않고 굳이 힘들게 흑인 노예들을 신대륙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황열병 등과 같은 유럽인들이 버텨낼 수 없는 풍토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풍토병이 없는 신대륙까지 가서 농장을 꾸리고 그곳으로 아프리카 노예들을 실어 나른 것이죠. 또한 신대륙의 원주민들은 유럽에서 온 전염병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노예무역이 활발했던 배경에는 노예를 팔아 자신의 욕구를 채운 현지 권력자들의 도움도 큰 몫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인은 꽤나 호전적이었고 무서운 풍토병도 있어서 아프리카를 직접 점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상인과 개인 사업자들도 노예를 공급했고 심지어 일반인도 개인적으로 노예를 한두 명씩 사냥해서 거래했습니다. 즉, 누구든 기회만 되면 노예를 사냥하곤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탄에선 신대륙으로 끌려간 노예들의 실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